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7일 밤 10시 15분입니다. 요사이 의료 대란에 점해서 친지,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이 의사들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의사 덕분에 목숨을 건졌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깜짝 놀랍니다. 심지어 그래서 특권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사이 부쩍 한국 의사들이 고소득이라는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2월 뉴스 1은 30대 의사의 고액 연봉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실제 국내 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 원대 중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사는 문제는 이런 고액 연봉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경우 의사를 구하지 못하여 인건비가 수억 원대로 치솟고 있고 소위 돈 되는 진료 과목으로 의사들이 쏠리면서 필수 의료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에 인용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봉직의사, 월급의사죠. 봉직의사의 연평균 임금 소득은 19만 5,463달러, 한화로 약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 10만 8,482달러보다 8만 6,981달러가 많았습니다. 한국 의사의 평균 연봉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평균과 비교해도 1.8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기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네덜란드나 독일보다도 한국 의사의 연봉이 높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비교도 했습니다. 의사의 평균 소득은 같은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나 회계사보다도 2배 이상 많았으며 임금 근로자의 6.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직종의 노동 강도가 달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데도 의사의 고봉급을 강조하기 위한 기사문이었습니다. 직종별 평균 소득 금액 현황을 보면 2021년 의사의 평균 소득은 2억 6,900만 원으로서 변호사의 평균 소득 1억 1,500만 원보다 상당히 높았고 회계사보다도 2.3배가 많았습니다. 이 기사는 의사와 변호사의 소득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종사자 숫자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연평균 변호사 배출자 수는 2012년 로스쿨 도입 이후 700명대에서 1700명대로 늘었지만 의과대학의 경우는 2006년 이후 19년 동안 유지됐다면서 숫자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변호사의 소득은 줄어든 반면 필수 의료 의사 부족 사태에 직면한 의사의 연봉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이라고 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뜻으로 읽혀지는 기사였습니다. 자, 우선 따져보겠습니다. 한국 의사가 국내외로 비교해서 소득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비판할 수 있느냐, 도덕적으로 이거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비판할 수가 없듯이 의사가 열심히 환자를 치료하여 버는 돈이 많다는 것 하나만으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전문 직종인 야구 선수를 보면은 오타니 선수는 홈런도 많이 치고 삼진도 많이 시켜가지고 10년간 7억 달러를 받기로 했지만은 욕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부러워하는 기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언론이 의사들의 고소득을 비판적으로 다룬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한국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기 때문입니다. 1인당 환자 진료 횟수가 OECD 국가들 중 단연 1위입니다. 그러니 고소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짜로 버는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이건 공정한 게임입니다. 두 번째, 의사가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은 수준의 봉급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의사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직종과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는 직업인으로서 생과 사를 결정하는 전문인이라는 점입니다.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일이므로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고 봐도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므로 그냥 돈을 많이 버는 회사의 CEO보다 더 받아도 되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죠. 굳이 비교한다면은 조종사 예컨대 보잉 747 에어버스 한 380 이런 큰 비행기를 모는 조종사의 봉급이 아마 연봉으로 따져서 2억 원 넘을 겁니다. 거의 의사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노동 강도에서는 의사가 조종사보다는 세다고 저는 봅니다. 또 비행기는 가장 안전한 운반수단입니다. 운송수단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수술실로 들어갈 때는 그 생과 사의 위험도가 여객기 조종실에 있는 것보다는 더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조종사 월급이 왜 그렇게 많으냐라고 따지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자, 행위의 고난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수술이나 시술은 생명과 직결되고 가장 집중도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자연히 보상도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술과 시술은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의사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비를 많이 내나요? 한국 의사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린다고 해서 한국의 환자들이 가장 많은 치료비를 내는 겁니까?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 치료비는 세계적으로 가장 싼 편입니다. 의사의 고소득으로 환자가 손해볼 일은 없고 오히려 의사의 고소득, 그만큼 의사가 열심히 치료하고 진료한 덕을 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오히려 의료수가가 너무 싸서 의사들이 환자를 많이 보아야 한다고 볼 정도 있는 것 아닐까요? 다섯 번째, 환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낸 치료비와 당신들이 고통에서 벗어난 그 안도감을 비교할 때 억울합니까? 고맙습니까? 저는 치료비의 수십 배, 수백 배의 혜택, 즉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감을 여러 번 맛보았고 그때마다 의사들이 고마웠습니다. 여섯 번째, 의사들이 가난해지면 환자들이 손해를 봅니까? 덕을 봅니까? 딱 좋은 예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의사들이 있는 곳, 북한의 평균 수명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축에 드는 의사들이 있는 한국보다 13년이 짧습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므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최장수국이 되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앞으로도 의사들이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면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도 그만큼 길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직업군이 돈을 많이 번다고 질투하는 국민들이 많아져가지고 정권이 그 직업군 소속원들에게 제약을 가해가지고 돈을 적게 벌도록 하면은 국민들은 통쾌해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감사합니다.